자,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마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탄. 부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이 부탄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약간 그 불교의 나라잖아요. 불교의 나라긴 하지만 뭐 산도 많고 그래서 뭐 약간 풍경이 좀 이국적인 느낌은 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대단히 가난한 나라기는 한데 근데 행복 지수는 뭐 항상 1위여가지고 이게 행복은 돈과 상관없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종종 쓰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위였어요. 행복 지수가. 근데 2019년도에는 95위로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16년도에 부탄의 휴대폰 보급률을 봤더니 93%랍니다. 그 전부터 휴대폰이 보급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워낙 뭐 국민소득이 2,000불인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휴대폰 보급률도 좀 낮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자연을 좀 보호하고 뭔가 신문물을 조금 좀 늦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휴대폰이 이제 차근차근 보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행복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뉴스톱이라는 데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 부탄은 왜 행복한가를 10개로 정리한 게 있어요. 보면은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을 동등하게 여기고요. 국내 총생산이 뭐 증가하고 있고 TV, 라디오, 인터넷 신경 안 쓰고 국립공원이고 불교도고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뭐 멋진 곳이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는데 다 필요 없어. 인터넷 들어오니까 핸드폰에 접속되기 시작하니까 행복지수가 팍 떨어지더라. 이게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터넷도 보급되고 또 SNS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또 스마트폰이 보급되니까 그러면서 이 분들이 알게 된 거죠. 어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나? 라고 이 정도면 행복한데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 갑자기 큰 불행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면 또 아껴야 되고 아낄 때 남과 비교하지 말고 SNS 지우고 뭐 인스타 지워라 라고 말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그 뭐 뻔한 얘기 하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탄이 그걸 증명한 겁니다. 어찌 보면 통계가 잘못돼서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비교라는 거는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적인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생존에 되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인간은 이미 다 도태돼서 없어졌죠. 내가 남보다 손해보고 있는가를 항상 따지는 거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더 먹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더 챙겨서 내가 생존에 이득이 되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원숭이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원숭이 2마리를 두고 돌을 나한테 주면은 한 원숭이한테는 오이를 주고 한 원숭이한테는 포도를 줬대요. 근데 각자 따로 놓은 거야. 그러면 원숭이 A가 돌을 가져오니까 오이를 줘.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원숭이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돌을 갖다 줬는데 오이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땡큐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죠. 근데 옆에 한 애는 돌을 갖다 주면은 포도를 줘. 그러니까 얘도 완전 땡큐 뭐 이러고 있었죠. 근데 얘네들을 합쳐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빡치는 거지. 아니 잠깐만, 나는 오이 따위를 주면서 왜 얘는 포도를 줘요? 라고 하면서 얘가 분노를 막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막 빡쳐가지고 얘를 막 돌을 던지고 그 사육사 같은 사람한테 막 돌 던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돌을 오이로 바꿔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얘보다 못하니까 분노하더라. 그러면 이 감정은 원숭이만 있냐? 아니죠. 아니다. 인간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다. 이 생존 본능인 건데 이 현대 사회에는 분노와 좌절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하다가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가죠. 자존감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도 안 되죠. 왜냐면 나도 똑같은 원숭이인데 왜 나는 포도 안 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또 뭔가 말을 잘하든지 뭐가 있겠지. 한 번이라도 백덤블링을 더 하겠지. 난 모르겠고 나도 포도 줘. 근데 안 줘.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파괴되면서 왜 안 주냐고 화를 내. 근데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반복, 도돌이표. 나 언제 주지? 난 안 될 거야. 그러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아니 원래 오이도 행복한 건데 근데 나는 포도를 못 먹는
먹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난 포도도 못 먹는 바보 원숭이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197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1970년대는 그러면은 다들 살기 좋았냐? 아닙니다. 이때가 훨씬 더 어찌 보면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뭐 미세먼지가 어딨어 여기는 그냥 공장에 있는 뭐 아주 뭐 유독가스 같은 것들도 마셔가면서 막 몸 아파가면서 막 일하신 분들도 많고 그냥 가다가 치이면 그냥 뭐 뺑소니도 많았을 거고 별의별 일들 많았겠죠. 어찌 보면 의료도 되게 안 좋았을 거고 신생아들도 사망도 많이 하고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고통의 분노의 불행의 시절이었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덜 불행했다. 왜? 비교할 대상들이 다들 못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은 완전히 비교의 천국이죠.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이제는 그냥 땅바닥만 보고 걷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얘를 보고 걷죠. 핸드폰만 보고 걷고 그럼 핸드폰 안에는 뭐가 있죠? 모두 이 좋아요, 하트, 따봉 뭐 이런 것만 있어요. 비교의 천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거 아세요? 요즘에 요거 많아졌죠. 이 하도 사람들이 아래만 보고 있으니까 신호등을 안 봐. 그래가지고 걸을 때요. 요분도 그냥 밑에 보면서 횡단보도를 걷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게 좌우를 돌아보고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넜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땅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가다가 사람들이 막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가 뭘 합니까? 바닥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어줘. 하도 밑에만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속에서 살고 인터넷 바다에서 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밤이긴 하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주무실 거죠. 주무실 때 잠들기 5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 나도 자기 전에 핸드폰 보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계속 보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재밌는 것도 많고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현실 세계보다 여기가 더 리얼리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마 다들 이런 표정으로 좀 이따 잠드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커뮤니티나 SNS 앱 사용자 순위를 보면은 밴드는 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아마 뭐 아무래도 중장년층도 많이 쓰시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이 진짜 세고요. 페이스북 이것도 높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해도 벌써 비교질의 끝판왕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으니 이게 특히 이제 10대, 20대, 30대는 확연하게 인스타 세대죠. 그리고 2위도 페이스북이니까 이 현실 세계의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이 포샵이라는 거가 어찌 보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터 없는 사진은 보기도 힘들어. 그리고 뭐 갤럭시는 아예 그냥 메인 카메라 기능에 얼굴 보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점점 포샵이 현실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왜? 이 원숭이 실험을 지금 강제로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바로 옆에 있던 B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C, D, E, F 뭐 저 해외에 있는 친구 뭐 이제는 부자들의 삶까지도 비교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아예 몰랐죠. 아예 몰라서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지도 몰랐는데 벤츠 정도만 하면 엄청 좋은 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롤스로이스 타는 친구들도 있고 20대인데 막 페라리 타는 친구들도 인스타에는 많죠. 그러니까 형님 멋집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답답해지는 거죠.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뭐냐면 이 스노우 어플 있죠. 이게 네이버 쪽에서 만든 건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스노우 어플이 이제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그 강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필터를 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의 반 이상이 필터를 켜주시는데 얼굴이 너무 달라지는 거야.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세팅을 좀 다르게 해놓으시니까 저는 제 얼굴을 계속 이제 찍어주잖아. 한 300명, 400명 막 찍는데 내 얼굴이 어느 순간 외계인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눈이 막 너무 커져.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세팅을 좀 과하게 하신 거죠. 갑자기 여기 막 볼터치 들어가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얼굴을 이제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울 보면 깜짝 놀라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이게 내 얼굴이 아닌데? 이런 사람 아니 그게 네 얼굴 맞아. 아니 근데 아닌데 어색한 거야. 왜? 내 인스타에 있는 내 얼굴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얼굴까지 이제 까먹는다. 요즘에는 소개팅 앱이 평가도 해주죠. 그래서 뭐 왁구를 좀 보니까요. 다이아몬드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도 이런 거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진으로 막 평가하고 그걸 또 막 점수화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또 스노우를 갖다 붙이겠죠? 여기에 또 스노우로 해가지고 한껏 또 얼굴 교정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동영상까지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인스타에 있는 이 온라인 세계에 있는 나와 이 거울 속에 화장실에 있는 나는 또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옆모습과 사진 찍어보니 나의 옆모습. 요거 깜짝 놀라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찔리는 분들 많을 텐데 내 코가 이 정도 느낌 아닌가 했는데 이런 거. 내 눈이 여기 있지 않았나 했는데 여기 두 개가 같이 있어. 뭐 이런 사람들 좀 있죠.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거 뭐 광어도 아니고. 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누웠을 때 나의 모습과 사진 찍어보니 실제 모습. 그래서 누워서 사진 찍으면 또 큰일 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웃는 모습. 나 박보검인가 했는데 이런 느낌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웃긴 짤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자기 객관화의 뭐 끝 뭐 이러면서 오빠 뭐 친구 중에 좋은 사람 있니? 하면 내 친구들은 다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랑 친구를 하고 있지. 아 그러네. 그러면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없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없지. 제대로 바뀌었으면 나랑 친구가 아니겠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인스타나 뭐 이런 어플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나를 과연 객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가라는 참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모두가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요즘에는 인스타를 그 소개팅할 때 인스타 가지고 이렇게 교환한다면서요. 내 인스타를 알려줘야 소개팅이 또 성사되기도 하고, 또 인스타 안 한다 그러면 잠깐 좀 이상한데 하면서 또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 많이들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능동적으로 그냥 내가 원래 자존감이 높으면 그냥 뭐 하면서 내 자존감도 같이 지켜나갈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동적인 대응을 합니다. 뭐냐? 비교를 나도 모르게 24시간 내내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속상하고 막 불편해요. 그나마 내가 내 팔로워들이나 내가 보고 있는 친구들에서 괜찮은 어떤 지위나 어떤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소수고 다수는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딱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꾸려고 노력도 못 한단 말이죠. 왜?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될 건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자존감 낮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깰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도 해보니까 좋았던 건 이겁니다.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한번 해보는 걸 정말 추천하는 게, 가장 쉬운 건 이거죠. 그냥 핸드폰을 놓고 산책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 저도 좀 힘들더라고. 뭐냐면은 핸드폰을 놓고 산책을 나가는 순간 어떡하지? 하는 느낌이 들어. 불안감이 들고요. 나오니까 참 좋다. 근데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분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 이 핸드폰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좋냐? 이 SNS, 뭐 커뮤니티, 아니면 뭐 그냥 짤방 같은 거, 그리고 요즘에 자극적인 그런 이미지나 이런 동영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계속 비교질을 당하는데, 그런 비교 말고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책을 하거나 어디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동네가 이렇구나.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어. 생각보다. 내가 뭐 도산대로 같은 데 가면 안 됩니다. 도산대로 가면은 SNS보다 더 자존감이 떨어져. 절대 도산대로 같은 데는 가지 마시고요. 뭐 압구정 로데오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동네나 조용한 골목 같은 데, 그런 데 가면은 생각보다 내 외모가 괜찮은지도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네에 이렇게 막 호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데 가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석촌호수 가져왔는데, 이 석촌호수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핸드폰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으면서도 또 핸드폰 보고 있어. 근데 이거 딱 버리고 그냥 이거 걷고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서 뭐 여기 오리가 막 꽥꽥거리기도 하고, 뭐 이게 날아다니는 뭐 새도 보고 하면서 뭔가 좀 괜찮다. 그리고 어디 앉아서 멍 때리는 거, 요게 생각보다 좋은 거더라고요. 이 멍 때린다는 거 자체가 약간 뇌가 쉬는 것도 있고 새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좀 놓고 뭐 여기 나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 올려야지 이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놓고, 다 내려놓고 남한테 자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산책하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오자라고 생각하는 거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매일경제에서 만든 자료더라고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중독 체크리스트인데, 요거 한번 화면 멈춰보고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 핸드폰 놓고 한번 산책 가보세요. 여기에 체크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용 시간이 어딨어? 그냥 하루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런 감정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좌절감이 듭니다. 왜냐면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 상황을 다 못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스타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리 해도 저 사람만큼은 못하는데 억울해 죽겠다. 그러니까 좌절감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이가 같다고 세대가 같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인스타에 보는 나랑 동갑인, 나랑 비슷한 정도의 어떤 부잣집 아들, 딸이 있어. 그러면 야, 쟤가 부럽다, 금수저, 짜증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사실 우리는 나이가 같을 뿐 같은 세대는 아닙니다. 이 부모 세대, 그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분명히 뭔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계승되고 전승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같은 나이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은 세대를 비교를 하셔야죠. 저도 제가 자수성가기 때문에 저랑 같은 나이이긴 하지만 이미 부모님, 뭐 할아버지부터 부자였던 분들과 만나면은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나이가 같다고 해서 세대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을 만나면 더 얘기가 잘 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나도 내가 스스로 이제 1세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창업주처럼 뭐 정주영 회장님처럼 나도 이제 창업주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한테 물려줘서 얘가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부러워하는 저 인스타의 저 사람들처럼 세대 차이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내가 당장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때는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장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인정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을 만드는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내가 조금 생각이 바꿔 먹으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100년 안에 따라잡자. 이런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제보다 다은 오늘이 모여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음 아들 세대, 손자 세대에는 역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